180개, 190개 정도 되게 놀랬었던 거죠. 저는 되게 센세이션했던 거예요. 찜찜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잘못 비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 없는 벽인가? 꼭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때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RHB 필라테스 앤 PT 선릉점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RHB 필라테스 앤 PT를 이제 운영하고 수업하고 있는 임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센터 소개부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센터는 일단 처음에 여기 보시면 스미스렉이랑 그 다음에 케이블 머신 먼저 있어서 웨이트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필라테스 기구는 리포머, 그리고 체어, 레더 배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잘 쓸 수 있는 기구가 슬링이어서 캐딜락 대신에 슬링 기구를 저희가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슬링 교육을 받았는데 네. 생각보다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혹시 슬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재활병원에서 재활 트레이너를 했을 때 근신경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좀 허리가 좀 만성요통이 있을 때 슬링으로 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바꿔온 경험이 있어서 이거는 꼭 제가 놓치지 않고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나섰습니다. 그러면 요통이나 모기랄지 그런 네. 통증 관리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써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쪽에 보면 사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헬스장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혹시 좀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케이블 운동을 쓰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회전하는 그런 동작들을 셀 걸고 운동할 때 사용하고 싶은 것도 좀 있었고, 운동하다 보니까 풀업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에 대한 그런 장점들을 필라테스에 같이 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케이블은 좀 낯섰고요. 스미스렉 같은 경우는 중량을 줄 수 있는 운동들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렉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 욕심이 엄청 많으시네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미스 네. 머신에서는 네. 어떤 동작이 제일 어, 많이 지도하세요? 스쿼트를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면 발을 살짝 앞으로 나오신 상태에서 뒤로 살짝 기대 주시고, 기저면을 잘 맞춘 상태에서 양손은 편안하게 잡아주시고요. 코로 마시면서 천천히 고관절 무릎 구부려 안고 발 딛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나신 동작으로 스쿼트를 먼저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무게를 많이 하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골반, 그 다음에 무릎, 발목, 정렬을 좀 맞추면서 동작을 진행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해볼래요. 코로 마시면서 천천히 앉아보시고, 입으로 기억이 내쉬면서 발 딛고 천천히 일어나 보시고요. 그것도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 그냥 굳이 발견한 거는 네. 약간의 그 중심이 오른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서. 눈이 네. 너무 정확하신 게 제가 측만이 한 27도 정도? 네. 그래서 네. 어떤 동작을 해도 조금씩 좌우 불균형이 늘 신기해요. 있는 편인데 어. 제가 특별히 그거를 불편함이나 통증은 없이 살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나 저희 일이 그런 걸 보다 보니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이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 철학은, 저도 몸이 틀어져 있는데 이게 통증으로 발현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 불편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거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런 또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신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데 심지어 슬링도 있고 스미스 머신이 있고 다 있네요. 저희 그러면 이제 앉아서 좀 대화를 나눠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RHB 필라테스 앤 PT 의미가 궁금했었는데 의미가 뭐예요?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제 리턴 투 헬스, 리턴 투 밸런스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체형을 교정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이제 슬로건과 함께 쓴 것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좀 노력하려고 했던 게, R은 레코딩해서 이분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은 영상으로 기록해서 준다거나, H는 이제 홈워크라고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PPT로 만들어 드린다거나,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빅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사실 여기 센터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선생님이 배치해 두신 기구들의 스타일을 보면 회원 입장에서 많은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저는 회원들로 인해서 제가 이 직업을 계속적으로 연장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져요. 그리고 회원들로 인해서 또 다른 그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저는 30대부터 이상하게 그 가능했던 수업 개수가 어느 순간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막 집중이 좀 덜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으면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까 그런 동기를 찾다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한참 수업 예전에 많이 하셨을 때는 네. 몇 개씩 하셨어요, 혹시? 최고 많이 했을 때는 그다음 180개, 190개 정도. 다른 분들한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많은 거였어요. 지금은 그러면 조금 줄였어요, 지금은 좀. 30대가 되고 나서 네, 지금은 한 140개, 150개. 이 정도 하면은 수업도 집중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더 줄여야 되는데 운영상 그게 힘들더라고요. 140개, 150개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루를 보내셔야 될 텐데. 맞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타이트한데 그냥 그게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뭔가 안 한 거,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이런 불안감 같은 느낌이 오니까 그 정도는 이제 열심히 해줘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럼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오전 9시 아니면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수요일 빼고는 10시까지 하고 수요일만 이제 좀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 날은 한 9시부터 3시까지. 여기 집이랑 가까우세요? 지하철 타고 30분 거리 되는 거. 가까워서 여기로 하신 건 아니겠네요? 네, 혹시 여기 선정의 이유가? 선능이 회사원도 많고 이제 미술하는 학생분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근처에 뭐 5분 거리에 있고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생각했던 곳이구나 하고 이제 왔었죠. 근데 와서 오픈을 딱 해보니까 학생분들 공부가 바빠서 못 오고 그렇죠. 네, 미술 전공하는 학생분들도 바빠서 많이 못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까이 있다고 다 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또 그때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주로 오시는 고객층은 주변 회사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직이신 분들. 선생님이 네, 처음에 네. 생각했던 타겟과는 다르신 분이 좀- 보고 계시네요. 조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특성화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바꾸고 있어요. 보니까 또 그런 회사에는 동호회나 동아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주말에 모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재활 쪽에 좀 더 전문화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대학교를 운동 처방 전공을 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눈에 들어왔던 게 운동사라는 뭐 협회 자격증이나 선수 트레이닝에 대한 직업들 뭐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이 가까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공부들을 했었고 실습이나 인턴 정직원으로 시작도 다 병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재활 트레이너로 시작을 해서 재활 운동에 대해서도 필드에 나와서 많이 배웠었고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을 이제 피크에서 따고 거기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재활 운동이나 체형교육 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필라테스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써야 될까라는 고민이 그때 진짜 많았어요. 한 3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능수능란해지는 그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수업을 좀 많이 운영해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필라테스를 1년, 2년, 3년 막 해가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헤맬 때 원장님의 블로그를 보고 되게 놀랬었던 거죠. 저는 되게 센세이션했던 거예요. 진짜 책을 막 열심히 읽어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겨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너무 한 번에 다 이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블로그를 그때 보고 너무 놀랬고 그리고 많이 보면서 저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는데 항상 원장님 블로그가 그 안에 있어요. 와, 되게 대단하신 업적이다. 의도는 없었는데 네.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서 네.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니까 똑같이 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써놨더니 네. 모두가 궁금해서 이제 블로그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는 그걸 시작했을 때 이걸로 뭘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다 보니 언어가 되는데 한국에 없는 정보들이 언어만 되면 볼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 그게 저는 분했어요. 언어 때문에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이거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다. 되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좋게 돼가지고 또 선생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고 저도 공부하고 지금도 보고 있으면서 그 원액에서 이러한 컨텐츠를 한다고 하실 때 진짜 제가 원래 먼저 용기 내는 편이 아닌데 뭐에 홀린 듯이 DM을 보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때는 이런 기회 아니면 뵐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용기가 그때 좀 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연락 주셔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 선생님 또 이게 방송 출연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나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 나간 거는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닥터지바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채널에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네. 하라니까 그럼 준비해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찜찜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면 이 말 잘했나? 이거 하나 말 실수해서 이거 잘못 비춰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는 다음부터는 안 해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제 스스로가 좀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언제냐면 자격증 공부도 많이 해오고 책도 보고 케이스도 많이 보고 수업도 많이 해와서 이제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외관상으로 되게 좋은 분들, 피지컬이 되게 좋고 핸섬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경력을 쌓아온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시는 모습들이 보일 때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 없는 벽인가? 라는 생각이 그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이런 기회가 오면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몸신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센터로 연락이 왔었고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도 너무 떨리더라고요. 뭐 하나 실수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무너져 버릴까봐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앞섰던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한 점은 회원님들이 저를 좀 더 제가 이제 신뢰에 대한 라포를 시간이 걸려서 쌓아야 되는 것들을 그런 방송의 이력을 보고 나면은 좀 더 빠르게 쌓아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송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면 나가는 게 맞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거나 아니면은 바라는 결과가 다르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주는 곳들이었어요. 예.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냥. 네, 대신에 결과는 만들어내야 되는 곳들이긴 하지만 또 감사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그 출연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았던 경험인 거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편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그런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근데 그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왜 열심히 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사실 그거는 저도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그 선생님도 진짜 오래 되셨잖아요. 경력이. 저도 어쨌든 오래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저는 해소됐다고는 말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선생님 어떻게 해소가 되셨어요? 저도 사실 아직도 네.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찾지 못했는데 네. 저도 이제 좀 느끼거나 찾은 거는 그분들과는 제가 가야 될 길이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제 거에 집중해야겠다. 오히려 비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더 이제 한 번씩 보면은 괜히 에너지가 뺏기고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올까?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당연히 있죠. 비교가 되고. 근데 그래도 내실을 좀 갖추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때가 온다. 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 하다 보면은 무너지지 않고 느리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좀 성취하거나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거에 더 집중하는 그런 수련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요. 너무 공감하고.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선생님이 마운틴 TV에 김자인 선수 재활 트레이너로 출연하셨던 그 뭐였어요? 저는 보진 못했고. 되게 잠깐 화면으로 지나간 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그 하늘병원에서 근무할 때 김자인 선수분의 트레이너로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재활 운동하고 기능적인 운동들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제가 클라이밍을 이제 한지 한 1년이 됐는데 근데 이제 뒤꿈치 쪽도 그냥 아프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만지기만 해도 아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클라이밍이나 그런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재활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특별히 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저도 한번 아파봤는데 아파 보니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정신만 괜찮으면 뭐 육체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아파서 오신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만 건강하면 내 정신도 건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분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저는 사실 이제 지금 통증 관련한 워크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통증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통증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내가 통증을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의미에서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 이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 기획을 한 거였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워크숍 너무 많은 분들이 되게 가슴으로 와닿는 워크숍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건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 좀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진단이 맞으니까 수술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을 두세 군데는 가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술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수술 뒤에 과정이 분명 물리치료도 있고 재활 운동도 있고 일상생활 복귀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있다는 거를 아예 모르고 수술만 하면 일상생활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 왜 사람들이 재활을 위해 선생님을 찾아오는가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실 테지만 또 사람의 멘탈까지도 선생님 좀 케어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되게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회원님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통증 워크숍을 하게 된 것도 그 모든 것 시술, 수술 아니면 재활운동, 뭐 교정운동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방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컸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체득해서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오면 좀 재활이 빨리 되거나 낫는 부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근데 선생님 재활뿐만 아니라 키 성장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센터 프로그램을 4개로 나눠놨는데 운동 프로그램을 바로 못해요. 저희는 운동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가 회원님을 한 번 정도는 알아봐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처음에 왔을 때 그 체형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인바디도 해보고 관절 가동 범위를 좀 본다거나 수동 근력을 좀 본다거나 이런 뭐 테스트들을 먼저 다 60분간 해요. 그리고 나서 체형 교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재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키 성장, 그리고 운동 강도를 올릴 수 있는 필라테스 PT 이 4가지를 하는데 키 성장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키가 작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이거 한번 시켜줬으면 나 키 컸을 텐데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제일 큰 부분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습관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숙면을 해야 된다. 잘 잘 수 있는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기분 좋게 잠들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전까지 훈육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공부하게 됐었고 보통 학생 때는 자신의 체중의 10% 이내의 가방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다 학생들 가방 보면은 책이 막 엄청 들어가 있어요. 끝나고 바로 학원 가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 하루에 또 수면 시간은 되게 적어지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은 또 못 자고 악순환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량이 너무 많이 적어졌어요, 요즘.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세 교정이나 체형 교정 또는 활동량이 부족하면 활동을 채울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혹시 제가 찾아봤을 때 그 단계별 6단계 그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좀 그 평가하는 과정인 건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계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2단계 같은 경우는 병원을 다니시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을 해도 된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셔서 오신 분들이라면 1, 2단계 안에서의 프로그램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초 근력이 다 생기고 기능들을 좀 더 상상시켜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운동들이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3, 4단계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지게 아프지 않고 모든 게 다 편안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5, 6단계에서 하는 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왔는지 저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항목들과 단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좀 더 편해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그 단계에 맞는 운동들을 저희 선생님들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단계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좋은 것 같고 이제 이 운동을 하면은 이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자. 회원님도 되게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창안했던 게 외국에서는 운동 상담을 하는데도 감정에 대한 스코어를 매긴대요. 그 점수화를 다 시켜놓는 거예요, 막 진짜. 그러면 운동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측정평가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오시면은 ROM이랑 MMT, FMS를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직업도 하루에 얼마나 앉아있고 얼마나 서 있는 시간을 기입하고 자가적으로 봤을 때 스코어를 저희가 뭐 상중 하루 매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괜찮으시면 수업 설계에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까 선생님이 뭐 1시간 정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럼 세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1회를 이제 결제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네. 하는 거는 1회 결제 비용과 그냥 동일해요? 그냥 운동. 근데 운동은 바로 시작을 못 한다고 하셨죠? 네, 운동은 이거 하고 한두 개만 해드려요. 그래서 회원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저랑 1시간을 가져보자. 첫 세션을. 예, 예. 그리고 이걸 먼저 꼭 해요. 예.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데 등록률은 90%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하고 등록을 안 할게요 하면은 1회 비용만 내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그래요. 다른 센터를 꼭 다 이제 좀 운동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다녀보시고 비교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운동이 필요하신 상황이면 맞는 곳에 가서 꼭 하시라고. 왜냐면은 선생님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아무리 그쵸. 열심히 해도 저랑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권장드리죠. 그럼 네. 사실은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해서 할 수도 그런 분은 없으셨어요? 있어요. 그쵸? 네, 많지는 않은데요. 멀리서 사시는 분이나 그냥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안 해봤으니까 하는 분들은 이제 해드리면서 최대한 많은 설명해드리죠. 그리고 저희가 이걸 60분이라고 설명하지만 봐야 될 게 많은 분들은 90분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측정평가 좀 적어도 된다 하면은 60, 70분 잡고 한 군데가 아니다. 두세 군데가 된다 그러면 8, 90분 잡고 이제 좀 저희가 여유 있는 시간에 날 잡고 오시라고 해서 그 시간으로 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의 효율은 적지만 그래도 제가 이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 그건 꼭 얘기해요. 수업은 50분이다. 왜냐면 수업할 맞아요. 때까지는 안 되니까 그쵸. 저희가. 네. 처음에 알아보는 시간이 긴 거지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수업하는 거는 일정하게 이제 가는 거죠. 명시를 하죠. 그래도 첫 세션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어요? 이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제 스타일이 네. 책을 한 권 진득히 보는 게 아니라 궁금할 때마다 그 책을 꺼내서 딱 찾아보는 타입이어갖고 계속 보게 되는 거는 해부학이랑 키네지올로지 아하. 기능해부학이랑 그런 거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까먹거든요. 회원님에 관한 건 안 까먹는데 희한하게 해부학이랑 기능해부학은 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부학이나 기능해부학 책은 꼭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책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제가 체형에 관심 있는 건 제가 네.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네. 달리기거든요. 제가 보행까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달리기를 공부를 많이 안 해봤어요. 이거 뜯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안 봐서 추천을 못 하는 건데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인간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나 달리기고 뭐 태초에도 그랬고 그래서 달리는 거에 대한 장점들은 확실히 알지만 어떻게 해야지 맞게 달리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니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막 트레이닝하는 선배님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걸으세요, 뭘 하세요라는 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달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샀어요. 달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는 사실 그 네.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네. 달리기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개인 레슨을 받으려고 저는 약간 레슨 받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클라이밍도 1년 내내 레슨 받았거든요. 네. 필라테스도 저는 지금도 레슨 받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달리기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1대1 레슨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클라이밍 되게 싼 거예요. 싼 걸 해야지가 아니었는데 마음이 이제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사실 시작했는 게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에
편에는 좀 제대로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개인 레슨은 그런 건 봤거든요. PT라든가 네. 필라테스는 개인 수업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여름까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오. 개인 수업을 받을 때 비로소 거기에 온전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필라테스 개인 레슨도 받으면서 되게 배우는 게 많잖아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 저 이거 되게 공감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운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 뭐 운영을 하시면서나 아니면 티칭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하면 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마케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하거나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없다면 센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회원들을 유입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오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일정을 해야 될 때에는 마케팅을 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좀만 뜸하면 또 연락이 또 바로 안 와요. 그럼 어쨌든 효과가 있는 마케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뭐예요?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은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회원님 얘기가 많으셨던 게 네이버 리뷰를 보고 왔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리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해드리고 포스팅을 올리는 것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게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또 더 다양한 케이스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맞는지를 더 빠르게 알아가는 것 같아서 센터를 처음 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럼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선생님께 필라테스랑? 필라테스요. 네. 필라테스 얘기를 하면 저는 책상 서랍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책상 서랍 중에 하나의 서랍이다. 이 서랍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고 이 서랍에는 필라테스가 있고 이 서랍에 캐틀벨이 있고 이런 운동의 형태들이 있는데 회원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짤 때 뺄 수 있는 하나의 서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RHB 필라테스 &PT 선릉점에 와서 임태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